자, 머리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컬, 머리뼈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뇌 머리뼈하고 얼굴 머리뼈로 나눠지죠. 자, 뇌 머리뼈, 얼굴 머리뼈로 나눠지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앞에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이마뼈를 그리고 자, 눈 한번 그리고요. 자, 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뼈를 이렇게 그리고 자, 위턱뼈 이렇게 그리고요. 아래턱뼈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뼈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기준으로 위쪽을 뇌머리뼈라고 합니다. 뇌머리뼈라는 것은 뇌를 이제 이 속에 뇌가 들어있다고 해서 뇌머리뼈고요. 이 아래쪽을 얼굴뼈 또는 얼굴머리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뇌머리뼈는 총 6종 있는데요. 총 8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이 뼈가 이제 이마뼈가 되겠죠? 자, 이마뼈가 되겠고, 옆에서 한번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가 관상봉합이 있고, 자,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이쪽 앞쪽을 이제 이마뼈라고 합니다. 자, 이게 관상봉합이고, 이제 여기가 이 뒤쪽이 마루뼈가 되겠고요. 자, 이쪽이 뒤통수뼈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이 관자뼈가 되겠죠. 관자뼈가 되겠고, 이 앞쪽에 있는 뼈가 있죠. 자, 이 앞쪽에 있는 뼈가 나비뼈가 되겠고, 이 안에는 이제 벌집뼈가, 이 안에가 이제 벌집뼈가 있다라는 것들 볼 수 있습니다. 이마뼈는 이제 이렇게 한 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마뼈는 한 개고, 이제 마루뼈는 좌우 두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마루뼈는 이제 여기 시상 봉합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두 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뒤통수뼈는 이제 한 개로 구성되어 있죠. 관자뼈도 좌우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이렇게 위에서 본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봉합이 이쪽이 이제 앞쪽이고요. 이쪽이 뒤쪽입니다. 눈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이렇게 관상봉합이 있고 시상봉합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쪽이 이마뼈가 되겠고 좌우에 마루뼈가 있죠. 자, 여기가 마루뼈. 여기가 마루뼈. 자, 그 다음에 이 옆에가 관자뼈가 되겠죠. 자, 이 앞쪽이 이제 나비뼈가 되겠죠. 자, 이쪽이 뒤통수뼈가 되겠습니다. 나비뼈는 좌우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나비는 한 개로 나비 모양처럼 생긴 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비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나비뼈는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자뼈는 좌우 두 개로 되어 있고 나비뼈는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머리뼈를 공부할 때는 이제 뇌머리뼈에는 벌과 나비가 살고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집뼈하고 나비뼈가 뇌머리뼈에 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여러분들이 만져보면 알겠죠? 이마 쪽, 그 다음에 마루 쪽, 그 다음에 뒤통수 쪽, 그 다음에 옆에 관자 쪽,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비뼈 이렇게 만져보면서 알 수 있고, 이 속에는 벌집뼈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마뼈에는 이제 이마굴이 있습니다. 이마굴이 있는데 이마뼈에는 이렇게 이마굴이 있습니다. 이마굴이 있어서 여기가 공기뼈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코, 자, 이 코 곁에 있죠? 그래서 코 격굴에 해당합니다. 자, 마루뼈는 좌우 이렇게 있고요. 마루뼈는 좌우 마루뼈 사이에는, 자, 위에서 본 모습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리면
좌우 마루뼈 이렇게 사이에는 이쪽에 있는 봉합 이름이 시상봉합입니다. 화살 모양처럼 생겼다겠죠? 이렇게 시상이라는 것은 화살 모양처럼 생긴 봉합이다. 화살 시자, 모양 상자입니다. 화살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시상봉합, 좌우에 시상봉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뒤통수뼈는 이제 큰 구멍이 있다. 큰 구멍이 있어서 뒤통수뼈에는 뇌와 이 뇌와 척수를 경계하는 큰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구멍이 있다. 그래서 이쪽에 뇌와 척수를 나누는 경계 구조고, 이제 이 큰 구멍을 통해서 척수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큰 구멍을 통해 이렇게 중추신경인 척수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뇌신경인 더부신경이 11번 더부신경이 이렇게 11번 더부신경이 큰 구멍에서 이렇게 척수 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 동맥이 통과하는데, 척추 동맥이라는 것은 심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피가 동맥이죠. 심장에서 나가는 피가 동맥인데, 이게 이제 척추뼈 쪽으로 해서 뇌로 가는 이런 동맥이 있는데요. 척추뼈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뇌로 올라가는 동맥이 척추동맥입니다. 이 척추동맥이 이렇게 심장에서 이렇게 척추동맥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좌우에 이게 올라가면서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즉 척추동맥이 통과한다. 정맥도 통과하지만 척추동맥이 통과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자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자뼈를 보기 전에 다시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쪽이 관자뼈죠. 관자뼈에는 광대 돌기가 있습니다. 자, 돌기가 많이 있는데요. 이제 광대 돌기는, 자, 이게 광대뼈가 이렇게 광대뼈가 있는데, 이 광대뼈하고 마주 이렇게 관절하는 돌기가 관자뼈에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돌기가 광대뼈하고 관절하기 때문에 관자뼈의 광대돌기라고 합니다. 광대뼈는 관자뼈하고 이렇게 관절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돌기를 관자돌기라고 합니다. 광대뼈는 관자돌기고, 관자뼈는 광대뼈하고 관절하니까 광대돌기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광대활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쪽이 광대활이라고 합니다. 광대활, 이렇게 활처럼 형성하는 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붓돌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붓 모양처럼 생긴 돌기인데, 자, 이게 이렇게 붓 모양처럼 생겨서 붓돌기라고 합니다. 자, 붓돌기가 있고, 자, 여기 옆에가 꼭지 모양처럼 생겨서 꼭지돌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꼭지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꼭지돌기에는 이렇게 이제 공기뼈인 구멍이 속에 뽕뽕 뚫려 있는 꼭지 벌집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공부했었죠. 공기뼈가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붓돌기하고 꼭지돌기에는 이렇게 근육이 붙어 있는데요.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목불뼈고요. 붓돌기하고 목불뼈하고 이렇게 근육이 붙어 있는데, 자, 이거는 힘살입니다. 근육이 붙어 있는데, 이게 붓돌기잖아요. 붓돌기이기 때문에 이 근육 이름이 붓돌기하고 목불뼈에 붙어서 붓목불 근육이라고 합니다. 이 붓목불 근육은 목불뼈 위에 있는 근육으로서 우리가 삼킴할 때 이 목불뼈를 위로 올려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근육입니다.
이게 이제 관자뼈에 붓돌기에 못불 근육이 붙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꼭지돌기에도 이제 목 빗근육과 두 힘살 근육이 붙었는데 이 두 힘살 근육은 힘살이 두 개입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붙었는데요. 힘살이 이렇게 두 개 붙어 있고 목불뼈 이렇게 이제 목불뼈를 이렇게 지나가는 근육인데 힘살이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근육 이름이 두 힘살 근육이라 합니다. 이 두 힘살 근육이 이 꼭지돌기에 부착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목 빗근육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복장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빗장뼈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제 관자뼈에 꼭지돌기가 있습니다. 자, 꼭지돌기 있어서 자, 목에 비스듬하게 내려온 이런 근육이 이렇게 복장뼈하고 빗장뼈에 붙어 있는 이 근육이 목빗 근육입니다. 목에 비스듬하게 내려온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근육이라고 해서 목빗 근육인데 영어로는 스토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라고 복장뼈 클레비클하고 마스토이드 프로세스 꼭지돌기에 붙어 있어서 SCM이라고 합니다. SCM 마스토이드 프로세스에 붙어서 SCM 머슬이라고 하는데 이 목 빗근육도 꼭지돌기에 붙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자뼈에는 이렇게 이제 속귀 길이 있는데요. 관자뼈 바깥쪽에는 이렇게 이제 바깥귀 길이 있습니다. 바깥귀 길은 이제 그 바깥 귀하고 연결되어 있는 길이고 이 관자뼈 속에 보면 이 속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가 이렇게 있으면 바깥귀죠. 바깥귀고 이게 이제 고막이고 이게 이제 중간귀 이게 속귀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귀하고 속귀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멍이 이 관자뼈에 있어서 이게 속귀 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뇌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 속귀 길을 통해서 나오는 신경이 통과된 신경이 7번 얼굴신경과 8번 속귀신경이 관자뼈 속에 있는 속귀길로 이제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비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비뼈는 이제 나비 모양처럼 생긴 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나비뼈를 보면 이렇게 작은 날개가 있고 큰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작은 날개고 이게 큰 날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나비뼈의 몸통이 이렇게 이 작은 날개에는 시각신경관이라는 이런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연결해 주는 곳을 우리는 관이라고 캐널이라고 부르거든요. 여기서 이제 구멍이죠. 그래서 이 시각신경관이 있어서 여기에 2번 뇌신경인 시각신경이 이렇게 시각신경이 지나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자, 이거 외울 때는 여러분들이 나비의 눈이다. 그러니까 시각신경이 지나가구나 라고 연상해서 외우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몸통에는 코곁굴, 나비의 굴이 이렇게 있는데요. 앞쪽에는 이렇게 몸통이 이렇게 있는데 나비뼈 몸통에는 보면 이렇게 굴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뚫려 있어서 공기뼈라고 하는데 이거를 나비뼈에 붙어 있는 굴이라고 해서 나비굴이라고 하고요. 이걸 공기뼈라고 합니다. 이거는 코 곁에 있기 때문에 코곁굴이라고도 우리가 부른다고 했죠. 몸통에는 나비굴이 있고 또 안장이 있는데요. 이 앞쪽 몸통에는 이렇게 굴이 있고 이제 이게 뒤로 가보면 이렇게 이제 몸통에 이렇게 안장, 디귿자 모양처럼 생긴 안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디귿자 모양처럼 생긴 안장이 있는데요. 이 안장에 뇌하수체, 오목이 이쪽을 뇌하수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뇌하수체 오목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면 뇌가 이렇게 있겠죠.
길게 늘어진 몸체 해서 뇌하수체라고 합니다. 뇌 아래 하자 써서 뇌 아래 달려 있는데 뇌 아래 길게 늘어진 몸체, 그래서 뇌하수체라고 합니다. 이 뇌하수체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인데요. 이 뇌하수체에 바로 나비뼈의 이 안장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처럼 이렇게 안장이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나비뼈의 안장에 뇌하수체를 수용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공간에 오목 들어간 부분 있죠? 이제 이 오목한 부분을 바로 뇌하수체 오목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나비뼈에는 작은 날개와 큰 날개가 있는데, 작은 날개에는 시각신경관이 있고요. 큰 날개에는 이제 원형 구멍과 타원 구멍이 있는데, 그 원형 구멍과 타원형으로 생긴 구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형 구멍이라고 하고 아래쪽을 타원 구멍이라고 합니다. 자, 원형 구멍과 타원 구멍, 이 원형 구멍과 타원 구멍에는 5번 3차 신경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차 신경을 한번 옆에서 그려보면, 옆에서 보면 이 3차 신경이 하나는 눈으로 가고 하나는 위턱으로 가고 하나는 아래턱으로 가는,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지기 때문에 3차 신경이라 합니다. 이 3차 신경은 뇌신경 5번 신경입니다. 3차니까 뇌신경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뇌신경 5번 신경이 3차 신경인데, 이 3차 신경이 나비뼈의 이 원형 구멍, 이 원형 구멍을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타원 구멍, 타원형으로 생긴 구멍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는 위 눈학 틈새를 지나갑니다. 위 눈학 틈새는 이 눈 쪽으로 가는 이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틈새가 있는데, 위 눈학, 이쪽이 눈학이죠. 눈학 위쪽으로 가는 틈새라고 해서 위 눈학 틈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면 이쪽이 위 눈학 틈새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날개와 큰 날개 사이에 있는 위 눈학 틈새가 있고, 이 위 눈학 틈새에 뇌신경 3번, 4번, 5번, 6번 뇌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뇌신경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데요. 뇌신경은 총 12쌍이 있는데, 이렇게 3번 뇌신경, 이게 3번 뇌신경이 눈을 돌려주는 눈 돌림 신경입니다. 안구를 운동시켜주는 신경이고요. 4번 도르래 신경도 안구를 움직여주는 신경이고, 그 다음에 5번 3차 신경은 눈에 있는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갓돌림 신경도 안구를 움직여주는 신경인데, 이렇게 3번, 4번, 5번, 6번 이 네 신경이 위 눈학 틈새를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 날개 돌기에 안쪽, 갓쪽 이 날개 근육이 붙어 있는데, 자, 이게 날개 돌기입니다. 날개 돌기 안쪽과 갓쪽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십계 근육인 안쪽 날개 근육과 갓쪽 날개 근육이 여기에 붙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개 근육이 나비뼈의 날개 돌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날개 근육이라고 하고, 이게 안쪽 갓쪽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안쪽 날개 근육, 갓쪽 날개 근육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다음은 벌집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집뼈는 이렇게 이제 채판 구멍이라는 채판에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채판이라는 것은 가는 것들을 이렇게 걸르는 그 부분을 채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큰 것들은 이렇게 채판에 걸리고, 이 가는 것들이 이렇게 걸러지는 이런 부분들을 채판이라고 하는데요. 벌집뼈에도 이제 위쪽에 보면 이렇게 채판이 있어서, 이 벌집뼈의 채판 구멍에는 후각신경이 지나간다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이걸 외울 때는 벌집뼈이기 때문에 꿀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꿀냄새를 맡으려면 후각신경이 작용하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벌집뼈의 채판 구멍에는 뇌신경 1번인 후각신경이 통과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볕돌기가 있는데,
이 벼돌기는 닭의 벼처럼 생겨가지고 변 모양처럼 생겨서 벼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집뼈에는 이렇게 벼돌기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이제 벌집뼈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이게 벌집뼈인데요. 이 벌집뼈 제일 위에 보면 이게 벼돌기입니다. 마치 닭의 벼처럼 생겨가지고 벼돌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벌집뼈에 보면 수직판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쪽이 수직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 벌집뼈의 수직판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보면 코 안이 이렇게 있죠. 이 코 안에 보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칸막이를 코 중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칸막이를 코 중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코 중격은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칸막이를 코 중격이라고 하는데, 이 코 중격의 위쪽 부분이 바로 이렇게 내려온 벌집뼈의 수직판이 코 중격의 위쪽 부분을 해당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집뼈에는 수직판이라는 또 구조가 있다. 그래서 코 중격의 윗부분을 형성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벌집뼈에는 또 코 선반이 이렇게 있는데 위쪽과 중간 코 선반이 바로 벌집뼈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직판이라는 구조가 있고 코 중격의 윗부분을 형성하고요. 위 코선반과 중간 코선반이 벌집뼈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벌집뼈에는 이렇게 수직판과 위 코선반과 중간 코선반을 해당하는 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이 코선반이 이렇게 좌우 이렇게 있어서 이제 마치 우리가 선반에 뭔가 접시라든지 이런 거 올려놓은 것처럼 이 코 안에도 이렇게 선반이 이렇게 있습니다. 코 선반이 있고 위쪽과 중간 코 선반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벌집뼈를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미로처럼 형성되는 곳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벌집뼈 미로입니다. 자, 벌집뼈 미로에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게 공기가 들어있는 공기뼈입니다. 구멍이 뚫려 있어서 벌집뼈 미로에는 바로 벌집 굴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코 곁에 있기 때문에 코 곁굴입니다. 그리고 코 곁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코 곁굴은 코 주위에 있으면서 위에는 이렇게 두 개 이마뼈에 있는 이마굴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비뼈에는 나비굴이 있습니다. 나비굴 몸통에 이렇게 여기에 굴이 있다겠죠. 그래서 나비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벌집뼈에도 벌집뼈 미로에 구멍이 뽕뽕뽕 이렇게 뚫려 있는 벌집굴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턱에도 굴이 있었죠. 코 곁에 위턱, 이게 위턱에 해당하겠죠. 위턱 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 코 곁에 있는 굴이다 해서 코 겹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집뼈, 이마뼈, 나비뼈, 위턱뼈에는 다 코 겹굴이 있고, 여기에는 굴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자, 이마뼈, 이마굴과 나비굴, 그 다음에 벌집굴, 그 다음에 위턱굴 이렇게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 선반에는 이제 이렇게 위 코선반과 중간 코선반 사이에 윗 코길이라는 이 길이 있고, 중간 코선반과 아래 코선반 사이에는 중간 코길이 있고, 자, 아래 코선반 밑에는 아래 코길이 이렇게 있는데요. 각각의 이 굴들이 이렇게 이 코길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마굴은 중간 코길로 이렇게 길로 내려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벌집굴도 이게 중간 코길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위턱굴도 중간 코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굴에는 중간코끼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나비굴은 윗코끼리로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가 헐헐 날아서 가장 높은 데로 올라간다. 그래서 윗코끼리는 나비굴에만 연결되어 있고 이 벌집굴은 윗코끼리와 중간코끼리에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은 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위도 가고 중간에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나비는 헐헐 날아서 윗코끼리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선반은 위코선반과 중간코선반은 벌집뼈에 해당한다. 그리고 아래코선반, 이 아래코선반을 코선반뼈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뼈는 하나이기 때문에 코선반뼈라고 하는데, 이제 영문 이름으로는 인페리어 나살 콩카락에서 아래쪽에 있는 코선반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 중격을 옆으로 보면, 자, 이게 코 중격을 옆에서 보면, 자, 위쪽에는 벌집뼈의 수직판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아래쪽에는 V자 모양의 보호모가 이렇게 쟁기 모양처럼 생긴 보호수뼈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쪽에는 연골이 이렇게 있어서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코 칸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뼈는 수직판과 보호수판이고 연골은 뼈가 아니기 때문에 이 코 중격을 해당하는 뼈가 무엇인가 물어보면 수직판과 벌집뼈의 수직판과 보수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뇌 머리뼈로 오른 것은 이제 뇌 머리뼈니까, 자, 뇌 머리뼈에는 뭐하고 뭐가 살고 있다겠죠? 뇌 머리뼈에는 벌과 나비가 살고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이 공간에는 벌과 나비가 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앞쪽에 해당하는 게 자, 바로 이마뼈였죠? 이 앞쪽에 해당하는 게, 자, 이마뼈였죠? 이제 벌과 나비가 살고 있으니까 나비뼈가 답이 되겠네요. 나비뼈가 되겠고, 이제 여기에 코라든지 코뼈라든지 여기 위턱뼈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광대뼈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아래턱뼈라든지 이거는 얼굴뼈다라는 것들 알 수 있죠. 그래서 뇌 머리뼈에는 이마뼈하고, 자, 여기 마루뼈, 그 다음에 여기 뒤통수뼈, 마루뼈, 그 다음에 관자뼈, 그 다음에 여기에는 벌집뼈가 이렇게 있고 나비뼈가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눈화의 천장을 구성한다. 눈화의 천장을 구성하며 한 쌍의 코 격굴과 눈화의 위 구멍이 있다. 자, 이 뼈가 무엇인지를 물어봤죠? 눈화의 천장을 구성한다 라고 하면 이제 눈화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눈화를 그려주고, 이게 눈화입니다. 눈화의 천장을 구성한다. 그러면 이 눈화의 천장이니까 위쪽을 뜻하죠? 눈화의 천장. 그 다음에 그 눈화 윗구멍, 이게 눈화 위쪽에 있는 구멍을 말하죠? 이 눈화 윗구멍이 위치한다. 자, 눈화의 천장을 구성한 뼈는 당연히, 자, 이마뼈가 되겠죠? 이마뼈가 눈화의 천장을 구성하고, 눈화 부분, 코 부분, 비늘 부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부분을 모르더라도 이제 눈화의 천장을 구성한다, 이마뼈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한 쌍의 코 격굴이 있다. 이마뼈에는 이렇게 두 개의 코 격굴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마굴이라고 하죠. 코 곁에 있는 굴이다 해서 코 격굴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이마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하수체를 수용하는 뼈는, 자, 뇌하수체를 수용하는 뼈는 무슨 뼈라겠습니까? 나비뼈에 보면 나비뼈에는 작은 날개, 큰 날개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몸통이 있다겠죠? 그래서 여기가 디귿자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말 안장처럼 생겼기 때문에 안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디귿자로 오목 들어가는 이렇게 공간이 있고, 이 안장에 뇌하수체가 수용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뇌하수체가
말 안장에 안장 모양처럼 생긴 나비뼈에 안장에 수용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는 나비뼈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닭 벼슬 모양처럼 벼돌기와 후각신경의 통로가 지나간다. 벌집뼈에는 이렇게 벼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판의 구멍에 후각신경이 지나간다고 했죠. 후각신경이 지나간다. 그래서 벌집뼈에서 꿀냄새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답은 3번 벌집뼈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뒤통수뼈에서 볼 수 있는 구멍은, 자, 뒤통수뼈에서는 큰 구멍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뒤통수뼈에는 큰 구멍이 있었다겠죠. 큰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 바로 척수가 이렇게 지나가고 위에는 뇌가 이렇게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구멍을 중심으로 아래는 척수, 위에는 뇌가 이렇게 지나가는 경계 구조다 라고 배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뇌 머리뼈의 종류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서 구분해 보시고요. 나비뼈의 구조를 그림을 통해서 주요 나비뼈에 뇌신경이 지나가는 구멍, 자,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